대선 레이스가 이제 종착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무능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초보 아마추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숙련된 프로가 잘한다. 머슴이 주인한테 받은 권한 이용해서 따로 빼돌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되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쳐야죠. 예,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오늘 뉴스쇼에서는요, 대선 D-1일 라디오 유세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을 각각 연결할 텐데요. 이게 기호수는 아니고 인터뷰의 일정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됐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만날 분은 국민의힘 주자입니다. 이준석 대표 만나보죠.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은 어디서 유세 준비 중이십니까? 아이고, 원래 제가 이제 현장 유세는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네. 후보께서 제주 유세에 동참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세요? 예. 그렇군요. 네. 제주도 민심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주도는 저희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 뭐 제주도의 핵심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또 정책본부장으로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를 위해 충분히 많은 공약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 금요일 인터뷰에서는 10에서 11%포인트 차이로 윤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오늘이 네. 이제 화요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에? 아무래도 뭐 막판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이것의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은 저희 후보가 뭐 그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5에서 8% 정도 사이에 이제 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그때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네.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개인적인 뭐 추측입니다만 추정입니다만 10%포인트 차이로 이길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자기들이 뒤집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때 사실 거의 15% 넘는 격차가 났던 선거인데도 끝까지 자기들이 뒤집었다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부 결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민주당이 실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금 한 1, 2점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상호 본부장은 1.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준석 대표는 그거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이제 사실 그 가상번호 조사가 일반화된 이후로는 각 정당 간에 사실 조사 역량 차이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조사와 민주당 내부 조사가 그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호남의 사전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잖아요. 전남, 네. 전북, 광주 순으로 투표율 1, 2, 3위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엄청나게 결집한 거다.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뭐 아무래도 뭐 사전 투표가 이제 분산 투표 성향이 생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전 투표에 좀 많이 몰린 것이고 그래서 최종 투표율은 또 그것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사전 투표가 그리고 또 이제 통합 명부제 때문에 그 편리함을 인식하신 분들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뭐 그런 두 가지 추세가 좀 겹친 게 있는 거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결집했다라 보기에는 뭐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주말 사이에 있었어요. 하나는 지난 주말 사전 투표 확진자 투표의 그 부실 관리 문제.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일정 부분 훼손이 되면서 야권 성향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좀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저는 원래 성급하게 부정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길 거라는 예측은 한 달 전에도 이미 했던 것인데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도상훈련도 하고 이렇게 선거 관리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원래 선관위라는 걸 저희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놔둔 것이 밥 먹고 선거만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일처리가 미숙하고 기획 자체가 이건 완전히 부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번에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내일 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에 개표 시작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좀 거취 표명을 한 인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는 종료되고 개표 시작하기 전에 서둘러서 선관위원장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치 표명 없이는 아마 선관위에 좀 책임을 다른 형식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선관위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는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 그 비리 사건 때 브로커 조우영을 김만배가 박영수 변호사한테 소개시켜줬고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 검사한테 소개를 해줘서 봐주기 수사를 한 거다. 이런 골자의 녹취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근거가 이제 사실 예전에 생태탕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때 생태탕 때도 그냥 말만 있고 그리고 내용은 없으니까 그때 뭐 하얀색 뭐 구두를 신고 하얀색 바지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상착의를 덧붙여가지고 신빙성을 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네. 사실 그런 내용들 뒷받침할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랬다, 이랬을 것이다 이런 다음에 거기 더해서 무슨 그 어떤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 이게 네. 이제 사실관계 확인용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폭로라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낚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작년 9월이 대화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천대유란 건이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될 것임을 인지한 그 당시 김만배 씨가 상당히 압박을 느끼던 상황 속에서 친분이 있던 지인과 이런 대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큰 어떤 신빙성 있는 대화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만배라는 이름이 그 9월 15일 당시에는 이미 언론에 튀어나오지 않은 실명이 튀어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조작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대장동 얘기 나오는 순간 본인이 제일 움찔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대출 브로커도 끼어 있고 그리고 또 김만배 씨도 끼어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출 브로커가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또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어제 우리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조서에 따르면은 네. 그 녹취록에 있다는 내용 대부분을 조서에서는 부인했습니다. 조우영 씨가 검찰 조서에서는 예, 윤석열 검사 만난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조서에 썼다는 거죠? 그렇죠. 만난 적도 없고 어떤 검사 커피 타준 기억이 있느냐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적인 대화에서 조모 씨가 한 것도 아니고 김한배 씨가 전언한 내용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검찰 조서에 검찰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옳을 것이냐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녹취록에서야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검찰 조서에 가서 검찰 조사 받을 때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면 좀 큰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 조서에 말한 내용이 맞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거를 서울시장 재보선 때 생태탕 뭐 시즌 2 이렇게 국민의힘 모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그 생태탕 시즌2라고 보는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근거가 빈약하고 내용을 뭐 그냥 신빙성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때 인상착의, 백바지에 백부도 이렇게 넣은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커피 이야기 나오는 게 보면은 너무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 그런 생각이 백바지 들고. 그때 백바지 흰 구두 역할을 이번이 커피가 하는 거다? 그렇죠. 그 내용에 어허. 본질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뭔가 기억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가지고 커피 같은 이야기를 만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또 드루킹 사건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게 네. 어제 새벽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포되었고 네. 추천도 막 해가지고 커뮤니티 게시글 상단에 많이 올라갔는데 어제 MLB 파크라는 사이트에서 사이트 운영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이게 내부에 이제 뭐 사이트에 좀 어느 정도 그 보안이 미흡한 점을 이용해가지고 추천수 조작이 일어났다. 이걸 사이트 운영진이 확인해줬거든요. 추천수 조작이 그럼 뭐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들어와서 추천수 조작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매크로 같은 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제 저는 컴퓨터 활동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 코드를 미흡하게 짠 것을 이용해 가지고 가서 다른 게시물 어떤 게시물을 읽으면은 다른 게시물을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주는 이런 스크립트가 동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 그럼 뭔가 수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건인가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이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썼지만은 만약에 이런 것을 기획하고 유포한 것이 민주당 관계자와 민주당과 연관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면은 민주당은 진짜 문 닫을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좀 세게 말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 MLB 파크라는 사이트에서 민주당 당직자 하나가 굉장히 그 야권의 비판적인 글을 쓰고 이렇게 선동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이트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그때 확인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 추천 조작에도 만약 그런 기여가 있다고 한다면은 큰 문제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2부에 강훈식 본부장이 나오시니까요, 민주당에 요 김만배 녹취록 얘기 또 지금 추천수 조작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또 질문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 JTBC는
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하고 이재명 후보의 전 비서관 백모 씨가 2020년 2월에 대화한 녹취록을 또 하나 공개를 했는데 네. 우리가 대법원에 작업해 놓은 게 많다. 그 라인 우리한테 싹 있으니까 뭐 도움 받으려면 얘기해라. 이런 식의 대화 내용. 이거는 이거는 그럼 같은 김만배 녹취록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도 그냥 뇌피셜 자신의 의견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때 비서 백모 씨와 그리고 은수미 시장의 비서가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외부에 이런 내용이 공개돼가지고 어떤 압박을 느끼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끼리 이야기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들끼리는 공모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점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사법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거기 저희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제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언론이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이나 이런 데 전화를 이제 많이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딱 부정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대선이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파헤치기 어렵지만은 꼭 이 사법 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쨌든 그 사법농단이라는 걸로 거의 법원을 뭐 털다시피 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대법원 사법거래, 그리고 특히 대법원 판결이 그게 뭐였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이 뭐 토론이나 이런 거 하면서 허위사실 좀 얘기해도 괜찮다 이런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 있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대하게 이제 판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근데 이것도 역시 백모 씨가 그냥 허풍을 떤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백모 씨가 실제로 그 은수미 시장의 비서 쪽에 실제적으로 뭔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우리 쪽이 했으니까 이렇게 너희도 돈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실행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단일화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막판에 가장 큰 이슈였고 뭐 지금도 변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요. 그 합의문에 보면 합당 얘기가 있잖아요, 이 대표님. 예. 그래서 그 합당 질문을 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요. 네. 흡수 합당이 될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몇 번을 강조하셨는데 이거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후보도 동의하는 겁니까? 흡수 합당? 합당에 대해서는 그때 합당에 대한 대원칙만 이야기했고 실제 합당은 당의 영역입니다.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당에서 이제 협상단을 꾸려서 국민의당 측과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그 흡수 합당의 단어보다도 결국에는 당명 유지냐 변경이냐 이걸 갖고 지난번 합당 협상 때 저희가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당명 변경을 강하게 요구했던 쪽이 권은희 의원이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아마 권은희 의원은 이번에 협상단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크진 않을 거로 보이고요. 만약 참여하신다면 또 그거 갖고 또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뭐 원래 합당할 때 흡수 합당이냐 당대당이냐 뭐 이런 것은 저희가 만들어내는 보통 정치권의 그냥 편의상 만드는 용어고요. 근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1대1로 합당하느냐 그냥 쏙 들어가느냐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당명 변경, 그러니까 1대1이냐 아니면 쏙 들어가냐도 있지만은 그거의 이문법적인 게 아닌 게 저희는 이미 안철수 대표 측에 몇 번이나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합당하고 나면은 그에 걸만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흡수 합당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국민의당을 배려하지 않는 형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너무 이분법적입니다. 어떤 걸 예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뭐 제가 그때 이태기 의원과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는 국민의당에도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인사들 중에서도 뭐 훌륭한 인재가 있어가지고 지방선거나 이런 거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조강특위 보통 이제 지역 책임자를 선정하는 조강특위나 아니면은 공천심사위원회 이런 쪽에 국민의당 측 인사가 들어가서 그런 분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상태거든요. 지방선거의 어떤 공천권 같은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태기 의원한테 말한 것도 그렇고 작년에 저희가 협상할 때 얘기했던 내용도 그렇고 의외로 언론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공개했는데 공개하고 나니까 기자들 반응이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왜 그러지 막 이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뉴스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이것만은 확실히 바뀐다? 뭡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 공약이 공정, 정의, 상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있었던 뭐 조국, 윤미향 사태 이런 걸 떠올리면서 공정과 정의에 좀 이렇게 마음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식이라는 단어에 생각보다 많이 꽂혔습니다. 상식. 그래서 그 상식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 내내 이념이나 아니면 이런 좀 아집에 따른 어떤 정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들이 있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탈원전 정책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가지고 국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벼랑간 자기의 삶이 뒤바뀌는 그런 어떤 냉온탕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안정감 있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치고 저희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 다른 후보들 후보 측에도 제가 질문할 건데 투표소 들어갈 때 그럼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윤석열 상식 요거다 그 말씀이에요. 상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